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 갓난이가 보내준 말괄량이 딸 비단이. 안녕하세요. 비단이랑 비단이 엄마입니다. 세모집에 저희 이야기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페르시안계의 미녀 비단공주, 역삼동 호랑이로 사랑받고 있는 비단이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 고양이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후추모모 검색 후 DM 주세요. 이메일 문의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비단 집사님의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후추모모 집사님. 저는 2살 된 페르시안 친칠라를 키우고 있는 비단이 엄마입니다. 세모집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언젠가는 저희가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른 데서는 비단이가 사료를 받아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거절했었거든요. 비단이가 싫어하기도 하고 저도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임치님들께서는 비단이 장기자랑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실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와 저희 남편은 연애 7년, 결혼 10년 차 아기가 없는 부부입니다. 비단이는 저희에게 첫 딸이고요. 비단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첫 반려견 갓난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결혼 전에 키우던 반려견 갓난이는 너무 착하고 항상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분양을 받았고 외국 유학하는 동안에 엄마와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맡아준 덕에 끝까지 저희 가족과 함께 했어요. 10년 전 갓난이는 16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갓난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갓난이가 하늘나라로 간 날이 바로 제 결혼식 전날이었거든요. 서울에서 하는 결혼식이라 갓난이를 친정이 있는 부산에 데려다 두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오열할 것을 걱정한 가족들은 저에게 갓난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고 저는 갓난이가 떠났는지도 모르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갓난이가 16살이어서 늘 걱정이었기에 신혼여행지에서도 계속 갓난이의 안부를 물었는데 가족들이 말을 아끼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16년을 함께한 반려동물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여행 이틀째에 저는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물었고 그제서야 동생이 갓난이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은 그날로 눈물바다였습니다. 당시 먼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던 터라 돌아올 수도 없어서 현지의 성당마다 갓난이를 위한 초를 켜고 울고 다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친정에 가니 동생이 이미 갓난이를 화장해서 납골당에 뒀더라고요. 너무 후미진 곳에 다른 애들이랑 막 섞여 있는데 눈물이 그만 왈칵 쏟아졌어요. 갓난이는 생전에도 다른 강아지들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거기에 동생이 3년을 안치하는 조건으로 선입금을 했지만 환불받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데려와서 엔젤스톤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엔젤스톤을 만드시는 분께서 화장할 때 갓난이만 태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땔감을 같이 태워서 요골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완벽한 스톤이 나오진 않았고 조각조각 났지만 저는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아직도 저희 집 거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사 갈 때마다 제일 소중히 다루며 데리고 가요. 제일 미안한 게 갓난이가 제일 필요할 때 제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낯선 곳에 혼자 있게 한 거.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치 자기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듯이 어떻게 결혼식 전날 떠났는지. 우리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우리가 잠든 거 보고 떠나버리고 언제나 우리 갓난이가 제 옆에 있는 것 같고
늘 보고 싶고 그립거든요. 펜로스로 인한 우울함이 그렇게 오래 가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문득 아이 없이 사는 저희 부부는 한 생명을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당연히 갓난이 생각에 반려견을 생각했지만 남편이 고양이를 돌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강아지는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매일 산책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바에는 데려오지 않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고양이 가정 분양을 하는 분들을 수소문하던 중에 우연히 동물병원과 같이 있는 펫숍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비다니와 비다니의 오빠가 분양 중인 걸 발견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빠를 놀래키고 오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난기 많은 비다니를 보고 저는 한눈에 비다니가 제 묘연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하는 말이 둘이 같이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키우면 외로움도 덜하다고.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둘을 책임질 용기가 없어서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비다니 오빠도 데려올 걸 그랬다 하는 후회가 좀 들지만 그때 저희는 둘을 데려와서 둘 다 똑부러지게 책임지지 못할 바엔 하나만 잘 기르자 해서 비다니만 데려오게 되었어요. 가끔 비다니 오빠는 잘 사나? 궁금하기도 해요. 비다니는 2018년 8월 2일에 태어나 10월 2일 생후 4개월에 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비다니를 강아지처럼 키웠어요. 쫓아다니면서 위험한 거 없나 확인하고 눈곱 끼면 떼어주고 아침마다 세수시키고 집에서 포대기에 안고 다니고 자주 쓰다듬어주고 갓난이에게 하던 대로 해줬어요. 처음엔 비다니가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는 저만 보면 도망다니고 침대에서 같이 자려고 하면 도망가고 와, 강아지랑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한한 건 하루 종일 쫑알쫑알 구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아픈 줄 알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잠투정이나 놀아달라는 거래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울 때마다 안아주고 엉덩이 들여다보고 한참을 헤맸는데 요즘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비다니는 저희에겐 정말 딸이에요. 저희 입으로도 아빠, 엄마라고 할 만큼 비다니를 딸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병원에 많이 속아서 돈을 많이 썼어요. 비다니 피드를 꾸준히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묽은 변 때문에 갔던 집 근처 대형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에이즈 의심 판정을 받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병원 밖에 있는 연구실에 보내야 하는 검사라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 그 일주일이 저희에겐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때 비다니의 첫 생일이었는데 울며 비다니의 첫 생일을 보냈던 일이 잊혀지지 않네요. 다행히 에이즈는 음성이었지만 이 병원은 아직도 배가 덜 찼는지 비다니가 IBD,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된다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자 했습니다. 모든 집사님들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수의사 말을 믿으셨을 거예요. 2주마다 초음파 검사를 위해 배터를 밀었고 체열을 했고 약 먹이기 전쟁을 매일 해가며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약 먹을 때는 변이 단단하고 가끔 항문 출혈이 있다가 약을 줄이면 묽은 변이 반복되더라고요. 속이 상했지만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 장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개복을 해서 장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IBD 확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호구 잡혔구나. 그 뒤로 아무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친한 친구의 누나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서 멀지만 거기를 가자 마음먹고 친구에게 부탁해 당일 예약 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정말 어이없게 원충 감염이라는 거예요. 원충 때문에 변이 묽었던 건데 묽은 변을 잡으려고 변을 단단하게만 하니까 항문 가까이에 있는 장 내부에 상처까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하루에 몇십만을 쓰며 했던 치료가 오히려 비단이를 더 아프게 하고 원충은 장에서 잘 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제 자신이 미웠고 그 병원을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단이만 건강하게 되돌리자 해서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원충 치료는 길고 힘들었습니다. 약이 어찌나 쓴지 잘 삼키고도 30분 후에 침을 흘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치료를 45일 동안 했어야 했으니까요. 이전과 다르게 하루하루 활발해지고 건강해지는 비단이를 보면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돌려놔서 다행이다. 그냥 용서하자 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비단이만 건강하면 됐죠 뭐. 지금은 좀 멀어도 박곰병원 선생님 말씀대로 양질의 사료와 신선한 물만 먹이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요즘은 너무 뛰어다니고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말 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대답은 또 어찌나 잘하는지. 또 밤이 되면 졸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래요. 잘 시간이라고. 주말에 늦게까지 영화를 보거나 할 게 있어서 잠자리에 늦게 들면 방에서 자다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냐고. 그럼 저희는 얼른 불을 끄고 들어가요. 비단공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비단이는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집요하게 표현해요. 자꾸 화장실로 절 오라고 불러서 가면 감자 만들었다 치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우면 그때 들어가서 맛동산을 만들어요. 가끔 정수기에서 불이 깜빡거리면 엄청 찡찡거리고 절 불러요. 어떻게든 할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비단아, 엄마 지나가는데 문 뒤에 숨어있다 발 걸고 도망가고 새벽에 깨우고 엄마 침대랑 책, 연필 다 물어 뜯어도 좋아. 건강하기만 해. 만약에 아픈 데 있으면 꼭 알려주고. 주저리 말이 많았죠? 비단이가 말이 많은 게 저를 닮았나 봐요. 제가 이번 주말 국가 자격 시험이라 몇 주 전부터 인스타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꾸준히 비단이 봐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인치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꽃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판을 잘 못 눌러서 답방이 많이 느립니다. 그래도 많은 인치님들과 냥님들, 피드는 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비단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비단공주 늘 명랑하고 씩씩하게 지내자.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 제발 아이들로 인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나쁜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에 우리 냥이들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 항상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예쁜 비단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모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